그 카톡방 관련해서 좀 상황이 일파만파 퍼질 것 같아서 제가 뭐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단톡방에 김규현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는 멋쟁 해병, 예, 멋쟁 해병의 멤버였던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부인도 뭐 사실 확인도 해주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변호인단 차원에서 카톡방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이 지목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김규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로서 등록을 해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공익제보자로 등록을 신분이 공익제보자 신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익제보자로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공수처에 수사 협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것이 공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가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컨대 이해충돌되는 그렇죠.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충돌 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저 혼자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누가 긴급한서 저희가 좀 여쭤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화 취재하세요. 그 멋쟁 해병이라고 하는 카톡창의 모든 대화 내용을 김규현 변호사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대화라든가 이 사안과 별건이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공수처에 알리고 조사 협조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맞습니다. 정치 비상구. 네. 맞습니다. 오늘 4시에 긴급하게 장윤선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 전체 카톡 분량의 3분의 1 정도만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보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이제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인데 아마도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예, 또 물어보세요. 네. 이런 재밌습니다, 상황에서 오늘. 김규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이제 뒤늦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트리키할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에 대한 김규현 변호사나 혹은 박정훈 대령 쪽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그 박정훈 대령과 변호인단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카톡방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톡방에서 실제로 5명이 있었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제가 3명인 걸로 압니다. 예, 3명이고 그중에 1명이 김규현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은 골프 모임을 위한 것이었고 이 골프 모임의 핵심 멤버,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종의 매니징한 사람은 경호처의 손모 씨라는 사람인 거고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골프 모임이 핵심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모임이 있었다라는 게 좀 취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의 실체 그리고 거기에 멤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등등은 아마 뭐 다른 라인에서도 취재가 진행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추가 취재하면 아마 보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거냐, 그러니까 이 멤버이면서 박정훈 뒤늦게? 수사단장의 이제 변호인으로 참석하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논쟁의 공격의 한 포인트, 지점? 예. 논쟁의 한 지점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박정훈 수사단장 측에선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규현 변호사가 이 카톡방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뭔가 이쪽의 정보를 이쪽에 주고 이쪽의 정보를 저쪽에 주면서 어떤 퍼나르기식 하면서 이해관계에 충돌이 변호사법상 문제가 생길 만한 변호사 윤리에 문제가 생길 만한 뭐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그런 측면에서 이 5명의 골프 모임 멤버는 전부 해병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들이 어떤 무슨 사교, 뭐 네. 친목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그 이상의 관계는 없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블랙펄 사건의 인베스트먼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면서 사실상 2차 주가 조작의 선수로 뛰었던 걸로 실제로 유죄 확인된, 판결도 그렇죠. 예. 유죄 판결 네. 받았던 그 인물이죠. 이제 그 인물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인물과 김규현 변호사는 뭐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밖에 다른 차원에서 뭐 그분의 뭐 무슨 어떤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 활동을 했다거나 뭐 그 사건의 변호인이었다거나 이것은 아닌 것으로 다만 그분이 사건을 맡겼던 로펌 소속이었던 것입니다. 네. 예. 그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예.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거의 기자회견인데요 오늘. 긴급 뭐 이렇게 기자 간담회 같은데 궁금한 아이 게 큰일 났네. 이것도 딴 사람이 와야 돼. 아니 결국 궁금한 게 임성근 사단장이 네. 뭔가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등장인물로 나왔을 때 이분들끼리 이런 차톡방에서 여러 가지 임성근을 둘러싸고 나눈 대화들도 혹시 남아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하지 네.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골프 모임은 어쨌든 저 주비는 이종호 씨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최자는 임성근 사단장일 수밖에 없다. 다만 실제로 그 골프 모임이 성사가 돼서 골프를 쳤다면 모르겠는데 그 골프 모임이 됐- 성사가 돼서 골프를 친 것은 아니고 또 한 차원에서 제가 어제 밤에 취재한 내용은 임성근 사단장은 정말 골프를 쳤다. 6월 2일인가 6월 3일에.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단장 명의로 장소를 예약을 하고, 예. 임성근 사단장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골프를 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멤버를 구성해서 쳤을 것이다라는 김종대 전 의원의 이제 설명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로 취재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공작이냐 아니냐라는 것인데 공작이라고 볼 만한 요소는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공작으로 볼 만한 사안은 없어요, 권성동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네. 취재가 부족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고 이것을 공작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정치적 의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 김규현 변호사의 처신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공익 제보자로 신고도 해놨고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변호인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대목은 없어 보인다. 뭐 그러나 저도 뭐 기자로서 더 추가 취재해서 사실관계 어긋남이 있는지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어렵네요. 굉장히 기자회견처럼 막판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9시 59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출마 선언을 하는 거죠? 예, 뭐 사실 대표가 되는 것도 수순이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예, 다른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세론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요새 뭐 조국 대표도 지금 다시 네. 또 출마를 네. 하고 전직이 다시 현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잘 정치권에서 못 보던 장면이긴 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선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두관 그 전 의원이 네. 혹시나 뭐 출마하는지를 촉구할 곤두 세우고 있는데 네. 지금 주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출마할 거였으면은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의원들은 전화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두관 전 의원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대로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그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연입이 되면서 뭔가 재미없는 게임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다 보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많이 다량의 출마해 있는데 네. 대부분이 다 뭔가 좀 다양성이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거의 활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 뭔가 좀 이렇게 동력을 좀 새로 얻어야 된다. 네. 무지개 선거를 치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김민석, 이성윤 그리고 김지호 상근 부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에서 7명인데 네. 여기에 전현희 민영배 의원 두 분도 출마를 준비 중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순위로 조금 이따 이제 이현주 의원님 모셔서 인터뷰를 네. 할 텐데 출마 의지가 있는지도 저희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후보라고요. 네. 방금 또 출마 선언했다라고요. 아. 전국 기초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라고 박완희 후보라고. 박완희 후보. 박완희. 예, 네. 박완희 후보. 예, 예. 그러면은 10명 넘겠어요? 그럼 뭐 이제 사실 예비 경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추려야 되기 컷오프를 해야 때문에 되겠네요. 컷오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화 문자 좀 그만해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아, 제가 그날 아침에 문자 보냈거든요. 아, 이거 나한테 한 얘기인가? 제가 뜨끔했습니다. 예, 저 뭐 질문한 건데 인터뷰 요청하고 그런 건데. 아니 문자 몇 개 보내신 거예요 도대체?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힘들게. 하나 보내서 하나 보냈어요. 네. 예, 아니 근데 기자님들은 안 보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한테는 잘 연락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구경 기자 연락 안 하세요? 아, 저는 뭐 사실 엄두도 안 냅니다. 그렇구나. 네. 네. 뭐 좀 더 제가 공세적으로 취재하는 네. 기자인 걸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뭐 하실 말씀? 방금 들어온 소식은 오늘 국민의힘이 본회의 들어가고 필리버스터 한다라고 합니다. 본회의 들어온대요? 예, 예. 사과 안 해도? 어차피 안 하면 무사 통과가 될 그러니까 눈에 가능성이 흙이 높거든요. 들어와도 안 하는 네. 네, 안 들어오면 오히려 차라리 민주당 주도로 그냥 네. 그 국회의장이 끝나기 진행해버릴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서 필리버스터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걸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끝까지 꼼꼼한 그 팩트 네. 확인. 예, 정치인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네,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두 분 기자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